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엔이의 상코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접에서 흔들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런 흔들기 질문들은 왜 들어오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면접 중간 정도까지 순조롭게 면접이 진행이 되었다고 했을 적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준비해온 그런 답변들을 면접관들 앞에 제시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관들은 그런 것들이 알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진짜 그런 솔직한 말들을 듣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돌발 질문을 던지거나 아니면 이런 흔들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준비하지 못한 그런 질문을 듣게 되고 또 이제 잘못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이제 말리게 되는 거죠. 그 면접관의 질문에 말리게 되면은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당황한 틈을 비집고서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것들을 마구마구 물어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모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런 흔들기 질문들은 중간 정도에서부터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초장이나 아니면은 마지막 순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흔들기 질문을 왜 대처를 잘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끝까지 멘탈 관리를 잘해서 본 모습에 대해서도 차분하게 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흔들기 질문에 대해서는 대처를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게 흔들기 질문이냐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 질문들을 보면은 당황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냐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1분 자기소개를 준비할 텐데 그런 준비해온 자기소개 말고 다른 자기소개를 즉흥적으로 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보통 여러분들 단점 뭐 한두 개 정도 준비를 할 텐데 단점을 5가지만 말해보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이제 넌센스 문제로 한국의 나무는 몇 그루가 있을까요? 같은 약간 구글 입사 같은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짓말 쳐본 적 있으세요? 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인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 말고도 정말 다양하게 돌발 질문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러한 질문들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일단 이런 것들은 사실 대처를 못합니다. 건 바이 건으로는 대처를 못하기 때문에 전략적인 대처만이 필요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략적인 대처가 중요한 이유는 이 전략적인 대처를 아는 것 자체만으로도 흔들기에 덜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흔들기 질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안 흔들리는 것인데 그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흔들기 질문에서 흔들려 버리면은 진짜 본인의 모습이 뽀록이 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3가지 상황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쨌든 좀 당황스러운 질문이 들어왔지만 평소에 내가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혹은 바로바로 뭔가 그런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재빠르게 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한다면은 그때는 바로 대답하지 마시고 그래도 시간을 벌어서 조금이라도 생각을 정리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이제 시간을 버냐면은 면접관님 제가 잠시만 좀 생각할 시간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해가지고 혹은 제가 한 10초 정도만 생각 후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여쭤본 다음에 보통은 이제 오케이를 해주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잠깐의 시간 동안 내가 대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면은 나름대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키워드 위주로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키워드로 내가 이거 말하고 저거 말해야겠다 정도까지만 정리하는 게 보통 10초 정도가 걸리거든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난다고 해서 갑자기 말을 던져버리면은 방향을 잘못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으니까 다시 이제 번복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그대로 밀고 나가다가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답변을 내놓고 오히려 안 좋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반드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당연히 이렇게 시간을 벌어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바로바로 그냥 직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딱 봐도 얘는 내가 시간이 있어도
이는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그때는 최대한 어쨌든 답변하려는 태도는 보여줘야 돼요. 그냥 그걸 단칼에 거절하면은 그것도 좋은 태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근데 또 어정쩡하게 대답하면은 또 이제 딴지를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미리 좀 밑밥을 까는 거죠. 아, 면접관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아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밑밥을 깔게 되면은 내가 조금 잘못 말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밑밥을 깔아놨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최대한 말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거 밑밥 안 깔면은 어, 되게 그냥 어설프게 아는 사람 이렇게 이해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안 좋게 평가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밑밥을 까는 것도 하나 연습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어쨌든 대답을 했는데 계속 딴지를 거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거짓말 쳐본 적이 있느냐 물어봤는데 뭐 선의 거짓말 쳐봤다는데 선의 거짓말 말고 못 쳐봤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추궁하듯이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면접관이 뭔가 의도하는 답변이 있거나 아니면은 계속 그냥 여러분들을 한번 끝까지 압박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럴 때는 절대로 고집을 부리지 마세요. 여기서 고집을 부리면은 임원분들은 정말 고집으로는 한따까리 하는 분들이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신입사원이 어떤 고집을 보인다는 것은 그것도 어떤 본인이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꿈, 이런 목표 같은 것에 대한 고집이 아니라 단순히 생각 차이에 대한 어떤 그런 고집을 부린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면접관 생각이 맞춰 달라는 거죠. 몇 번 이렇게 티키타카 하다가 면접관이 계속 딴지를 거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중간에 이제 딱 생각을 다시 바꾸는 거죠. 아, 면접관님, 지금 면접관님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조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도의 답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은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유두리도 융통성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답변들이 먹히는 이유가 애초에 흔들기 질문은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는 질문들은 예를 들어서 지원 동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장 힘들었던 경험, 이러한 어떤 그런 경험 위주의 질문이지 이런 어떤 순발력 같은 이런 질문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적당히 잘 무난하게 넘어가지는 게 베스트이고 여기서 괜히 이상하게 꼬여가지고서 말리는 경우가 최악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돌발 질문 혹은 흔들기 질문을 한번 잘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